따뜻한 감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누군가의 마음을 카페인으로 중독시킬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 저희한테 중독되고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진한 카페인으로 물들일 커피 한잔 할래요의 저는 박경아. 저는 김도영입니다. 오늘 저희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판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정무수석님이 되신 조용균 인천시 정무수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인사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의 정무석 오는 조용균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무수석 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말 그대로 정무적인 일을 보는 한 파트인데요. 정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정의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의 좋은 정책 건의사항, 또 인사청탁,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물품을 갖다 시에서 좀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오고, 하여튼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무수석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제가 우리 유정복 시장님하고 이제 연을 맺은 것은 민선 6기 때 그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고, 그때 시장님의 그 제안으로 정무특보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고 있다가 그 새 생업을 종사하고 있다가 또 이번에 민선 8기가 되면서 인수위에 들어갔고, 인수위에 들어가 있다가 또 잠시 나왔었는데, 아마 시장님이 그 정무적인 일에 좀 집중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자리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저를 정무수석 일을 갖다 맡기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한 1년 정도 가까이 정무수석 일을 하시면서 실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이게 주로 이제 그 시에서 많이 그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서 연결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잘 해결된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아직까지 좀 잘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저한테 오는 그런 그 민원 사항들을 되게 보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민원 사항들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민원들이 있어서 아직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건 없는데, 몇 가지는 이렇게 이제 분쟁의 요소가 있는 걸 갖다가 분쟁을 갖다 좀 잠재우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정책 같은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촉진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분야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진전된 분야는 있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실적에 대한 결과,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 글쎄요, 이게 어떤 무슨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는 그런 그 직책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연결시켜줘 가지고 해결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다 끝나지는 않은 건데, 지금 인천시가 10월 말경에 새로운 예규에 의해서 그 지하도 상가 문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도 문제가.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관련 그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물리적인 충돌 없이 좀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로 이렇게 좀 긴 호흡을 통해서 입법론적으로 좀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과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시장님한테 이제 곧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아마 좀 정무적으로 우리가 일을 좀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분쟁 없이 좀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성과는 아직 잘 모르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예. 성과가 또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장기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주로 이제 저한테 오는 거는 주로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 과가 신설이 된 과라고 들었어요. 정무수석 자리도 그렇고 좀 전국 최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좀 처음 신설된 과라서 자리 잡을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조직표에 보면
밑에 뭐 이렇게 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고 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고 시장님 밑에 저 유일하게 이렇게 혼자 발령이 지금 나 있는 상태라서 공식적으로는 저 혼자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을 받아서 필요한 유관 부서와 이제 대화를 해서 그쪽에서 같이 와서 이렇게 좀 같이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분야라서 어떻게 보면 좀 독립성도 인정이 되고 또 그다음에 유연성도 있는 뭐 이제 그런 자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청와대나 뭐 어디 옛날에 다 보면 뭐 정무수석, 비서관, 뭐 보좌관 그런 건 있어도 정무수석에서 끝나는 자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정부에서 제일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정무수석과 정무수석 비서관. 아니 뭐 비서관 역할도 하고 보좌관 역할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인천 시민이에요. 인천 토박입니다. 근데 이런 인천 시민분께서 예를 들어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부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제 그 건의 사항이 어떤 부서와 관련돼 있는 일인지 우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 조직이 굉장히 크고 여러 분야를 갖다가 이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를 우선 찾는 게 중요하고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한테 연결해서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시민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그게 만약에 현행 법규상 제약이 있으면 그럼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이 시 얘기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회 법이 바뀌어야 되는지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안이 들어오면은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담당 부서를 찾아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정무수석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소통 방법이 시민들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시민들하고 소통은 뭐 시민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얘기를 잘 경청하고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분야는 그 담당 공무원들을 갖다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시중 말로는 저는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이고 여기는 이제 늘공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어공으로서 늘공이 하는 일에 우리가 좀 그 엣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방향성을 좀 제시해서 그 스스로 그 공무원이 답을 찾아가지고 시민하고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자율성도 있고 창의성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갖다가 주도를 해버리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은 그 수동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것은 나는 별로 이렇게 그 큰 효과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소통할 때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대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뭐 전화도 올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저 카톡으로 오는 것도 받아보고요. 예, 뭐 와서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지나가다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심한 컴플레인을 걸고 막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뭐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또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분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막 화를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도 그런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수긍을 하고 가십니다. 예, 예. 결국에는 또 소통, 듣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뭔가 문의를 하더라도 이 문의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완전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무수석님께서 이제 한 1년 정도 업무를 보셨잖아요.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봤을 때 100점 만점에 본인이 한 몇 점 정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 평가인데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저하고 얘기하신 분들이 제 업무 처리한 거에 대해서 크게 컴플레인을 안 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래도 중간 점수 이상 한 70점? 70점이요. 70점. 뭐 과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본인에게 그렇게 70점이면은 역시 좋은 점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합격 점수입니다. 60점 네, 그렇죠. 이상부터. 그렇습니다. 네. 예, 다행이네요. 네, 국가 공무원 시험도 60점 이상부터 붙는 거 맞죠? 저희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도 60점 이상부터가 아, 네. 또 합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과락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가까이 정무수석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렇게 시 공무원의 반응이 이제 그 본인한테 맞지 않아서 와가지고 이제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해결이 당장 지금 안 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시민분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또 참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다음에 상냥하게 좀 대응을 해주고 그다음에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안 되는 뭐라도 좀 생각을 달리하면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해봐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얘기 듣고 가서 또 이렇게 좀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뿌듯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1년 가까이 이렇게 또 업무 진행하시면서 뿌듯한 것들도 있고 또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뭐 전반적으로 좀 종합해 보자면 1년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청 공무원들의 자질은 상당히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민원에 이렇게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이렇게 좀 공무원의 현재의 위치 같은 걸 갖다 좀 존중하면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반응이 또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민원을 좀 제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대응하시는 분들도 또 역지사지 만약에 그분이 자기 부모님이라 뭐 자기 친척이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죠.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좀 더 함께 기분이 좋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게 또 관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부에서 조용균 정무수석으로서의 정직한 모습을 한번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인간 조용균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커피 한잔 할래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 조용균 정무수석님과 좀 더 깊게 인간미를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수석님 그 MBTI라고 아십니까? 그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요. 뭐 옛날 뭐 혈액형 비슷한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부분 이렇게 뭐 기질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해서 조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테스트를 본 적은 없습니다. MBTI 테스트가 요새 또 상당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좀 테스트를 해 볼게요. 먼저 수석님께서 새로운 자리에 가셨을 때 예를 들어 술자리에 가셨을 때 먼저 이야기를 좀 주도하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뒤로 빠져 있는 스타일이신지 궁금한데요. 약간 샤이하죠. 후자. E랑 I 중에서는 I 쪽에 살짝 가까우신. 그러면 저는 약간 이제 E 성향이거든요. 이성향.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화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실 때 미리 분단위, 초단위로 다 계획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그냥 여행 가서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하지 이런 스타일이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저는 그 중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해놓고 가도 거기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 가서 또 맡겨서 또 그 상황에 대처해가지고 놀고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적으로 자꾸만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죠. 네, 사실 이 MBTI 검사를 해봐도 이 성향이 두 개가 퍼센티지로 나오더라고요. 뭐 50%, 5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49대 51,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계획형이랑 또 조금 즉흥형이 약간 반반씩 섞여 있으시다. 계획성이 좀 높을 거예요. 계획성이 그럼 한 6대4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자 프로테이지 얘기하시면 뭐 맞다고 해야죠. 거기선 J형이 나올 저희는 직관적인 걸 좀 좋아해서요. 직관적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분이 계실까요? 있죠. 네. 예, 예. 아내분께서 집에 오셨는데 빵을 막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집사람이요? 예, 예. 빵을 사오셨는데 아니 왜 빵을 사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분께서 오늘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빵을 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우선 우리 집사람은 화가 났다고 해서 빵을 사오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아니,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들어야죠. 빵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공감형. F시군요. 저희가 요새 또 이 T랑 F 논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보통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뭐 빵을 왜 사지? 빵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T냐? 뭐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수성님은 F이신 걸로 일단 저희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 나이쯤 되면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나이라서 척 보면 척 아시는군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사실 또 아내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없다. 그럼요. 예, 보고 계시죠? 예, 세상이 진리입니다. 그거. 아내분께 가볍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예.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아내분에 대한 사랑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MBTI를 하면서 알게 됐네요. 네. 도영 씨는 MBTI 어떤 거세요? 저는 제가 한 3-4번 해봤거든요. ESFP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좀 이제 외향적이고 좀 즉흥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약간 감정적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ENFJ입니다. ENFJ 외향적. 저랑 E랑 F랑 겹치시는데 네, 그렇네요. 요즘에 이 MZ 세대 사이에서 이 MBTI를 보면서 당신이 나랑 맞는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성향인가? 막 이런 거를 분석하는데 어떤 되게 좋은 지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옛날에 혈액형 뭐 이제 그런 걸로 저기 했는데 그게 또 알면은 또 그 성격이 또 갇혀버리는 그 맹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사는 게 편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거를 진짜 다 믿는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용도라고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얘기를 안 하면은 좀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또 더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무수석 일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무수석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저는 그 공감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 우리 방에 와서 이분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죠. 예. 사실 워낙에 또 맡고 있는 업무 분야가 방대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일일이 너무 좀 냉철하게만 접근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또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그 갖고 있던 경력 중에 이제 판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뭐 날카로운 그 업무 파악은 그 사안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지성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공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게 소통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뜨거운 가슴과 또 냉철한 이성을 겸비하신 조용균 정무수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수석님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MZ 세대들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2개의 명제를 드리면은 2개의 단어를 드리면 둘 중에 조금 더 마음 가시는 대로 3초 안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혼자 하시면 또 조금 그러니까 저희 경아 씨랑 같이 두 분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두 개의 단어를 드리면 3초 내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김치찌개 대 부대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자, 김치찌개랑 부대찌개 갈렸는데요. 왜 김치찌개 골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인스턴트 식품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햄 종류를 잘 못 먹어요. 그 저 김치찌개가 훨씬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부대찌개 고르셨나요? 저는 그 햄의 씹는 맛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아토피 생깁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 예.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부대찌개 참 좋아하는데 저는 거기 들어가 있는 콩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물론 김치찌개도 좋아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 텐데요. 두 번째는 3천억 받고 지금 나이보다 20살 더 먹기 vs 돈 안 받고 지금 나이보다 10살 더 어려지기. 하나, 둘, 셋. 3천억 받고 자, 지금 두 분 다 3천억 받고 지금 나이보다 20살 더 먹기를 골라주셨는데 혹시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새 그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나라 그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살을 넘어도 뭐 정신적 연령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육체적으로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텐데 다만 좀 돈이 좀 많으면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면서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방향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경아 씨는 저도 비슷합니다. 그 3천억이라는 돈이 노후에 있다면 뭐 주변에 어려운 분이라든지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러면서 노후를 즐기고 싶습니다. 저도 기부한다는 얘기 좀 넣어주세요. 자, 저희 편집해서 기부한다는 내용까지 또 포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졸업하신 학교를 보니까 당시에 진학하기 되게 상당히 어려웠던 부평고등학교 진학하셨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오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는데 학창 시절에 공부 때문에 힘든 점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공부 때문에 그 쉬웠으면 제가 저 서울대를 못 갔겠습니까? 저 그런 건 아니고 부평고등학교는 그 당시 이제 그 선발 집단이었고 또 가서 좋은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지금 그 친구들하고 이 우정을 계속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고 또 벌써 이제 정년퇴직한 친구들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또 인성이 괜찮은 학교다라는 그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하여튼 제가 원하던 대학 서울대를 갔다 두 번 떨어지고 나서 성대를 갔는데 성균관 대학교가 그 당시 이제 후기라서 원래 거기는 한 번 떨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대학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또 역사도 있고 또 그 전공도 잘 맞고 또 주위에 또 좋은 선배들 만나고 해서 뭐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학을 한번 시험을 다시 보셨어요? 우리 때는 이제 전기 후기가 있을 때 가서 후기 대학은 전기를 떨어져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죠.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힘든 또 시기를 또 재수를 하시면서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부장 판사님까지 또 되셨잖아요. 인천시 부장 판사. 인천 또 토박이신데 그쪽 지역에서 판사까지 되셨을 때 기분이 되게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공직 생활하면서 지역 그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와서 공직을 할 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도 많고 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 가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보는 사람 눈이 많으면은 늘 신중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게요. 그럼 이제 판사도 하시고 또 변호사로 전향을 하셨잖아요. 뭐 판사 되게 간도민주하게 변호사를 하죠. 근데 그때 좀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니 뭐 두 개의 길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정리가 해야 되는데 뭐 남들이 보면은 뭐 좀 빨리 나왔다 좀 아쉽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집 사람도 좀 그런 편인데 저는 이왕 결정한 거면 뭐 내가 결정한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인천에서 또 판사로도 활동을 하셨고 변호사의 길도 또 걸으셨는데 해결하셨던 사건들, 뭐 일들 중에 또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 특히 뭐 가사 사건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뭐 행정 사건도 하고 형사 사건도 했는데 뭐 사건이라는 게
뭐 한 사건 한 사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갖다 우리가 좀 대신 처리해 주는 건데 뭐 그 중에서도 옛날에 판사로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성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성이 없어요. 남자 여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기야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성이 없으면 이제 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성년인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저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 부모를 찾아냈어요. 그래 가지고 만나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아, 성인이 됐는데 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과 창설한다고 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알아내는 그 저기 뭐 이렇게 좀 조회하는 게 있는데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를 갖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그때는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제도가 이런 또 긍정적인 그 영향도 있구나 하는 거에서 크게 하여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겠어. 서로 막 껴안고 울고 막 그랬나요? 생각보다 오랜 세월을 떨어져 가지고 진가민가해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 이산 가족 거기 뭐 그런 극적인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떨어졌다 이렇게 만나니까 서먹서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시니까 가서 저 유전자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고 저기 해서 저 부자의 정을 나눠보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도 이제 뭐 아버지랑 아들이랑 물론 사이가 굉장히 좋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단둘이 있으면은 좀 평소에 얘기를 안 하면 대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셨으면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충격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본인도. 예.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를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예. 네, 성이 또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성은 이제 우리가 뭐 아버지 성을 이제 따라오고 아버지 성이 없으면 이제 엄마 성을 따르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그 아이들은 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정법원에서 이제 그 성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근데 그 청년은 내가 보기에는 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만들어준 과정에서 다행히 부모를 찾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법무법인 상담 사무실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차리신 건 잘 모르겠는데 근래까지 활동하신 이 법률 상담 사무실이 무료 성범죄 법률 상담 사무소였더라고요. 어떻게 이 무료 법률 사무소를 차리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뭐 저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거의 구성 변호사님들이 있고 대표 변호사님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화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범죄가 굉장히 그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측을 대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가해자 측을 이제 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좀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는 요새 하여튼 남성들이 여러 가지로 그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뭐 좀 그런 거 좀 느껴요. 근데 어떤 거는 좀 무리하게 그 사건에 말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어떨 때는 여성을 갖다가 여성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데 뭐 우리가 특정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런 케이스만 하고 우리는 저런 케이스는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양쪽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가해자 편을 갖다가 좀 옹호를 해줘야 되고 어떨 때는 피해자 편을 좀 옹호를 해줘야 되는 좀 그 이율배반적인 면이 좀 있죠. 많이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랬었나요? 생각보다는 그게 적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성범죄에 대한 그 인식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깨가지고 옛날 같으면 크게 문제를 안 삼을 것도 요새는 이제 거의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범죄로 인식이 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수임을 해서 돈을 받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 이윤을 얻으실 수도 있을 텐데 무료로 이렇게 법률 상담 사무소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물론 이제 그 상담 과정에서 이제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이제 그 당사자들이 좀 편하게 와서 그 법률적인 지식을 좀 이렇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그 생각보다 그런 그 금전적인 문제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게 또 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와서 편하게 얘기하고 또 그 구제 방법이 있으면은 또 그것이 이제 그 우리가 좀 도와줘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전적인 거는 또 그 다음에 뭐 민사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보충이 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다 무료로 하는 건 아닐 거고, 상담 과정에서는 적어도 편하게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면 좀 그런 그 금전적인 문제는 좀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법원에 또 가본 경험이 없고 뭐 변호사분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뭔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벽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무료로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서 좀 짐을 하나 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또 이제 정무수석님 보시면 너무 대단하신 게 판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시고 그리고 정무수석님까지 또 하시는데 이렇게 되게 바쁘게 지내실 거란 말이죠. 그래도 취미생활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 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 많이 여러 명 같이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친구랑 2명이서 같이 가는 거를 특히 좋아합니다. 되게 친한 친구인가 봐요. 예, 같이 이렇게 해서 둘이서 가면은 혼자 가는 것도 뭐 괜찮은데, 혼자 가면 혹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데, 둘이 가면은 그래도 뭐 서로 의지가 되고, 그리고 약간 이게 좀 여기서 포기하고 갈까 할 때 또 이렇게 또 서로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또 힘이 되고. 그렇죠. 예, 예. 산 타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가보셨던 곳 중에 좀 좋은 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산 많습니다. 특히 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산 중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데는 북한산 그 백운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태극기가 늘 휘날리고 다니는데 가면은 젊은 사람들 많이 오시고요. 제가 특이하게도 그 앞에 그 인수봉이라고 그 암벽 타는 산이 있습니다. 예. 환갑기념으로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초반 등반을 거기 해가지고 인수봉 위에서 환갑잔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인수봉 그 암벽으로 오르셨어요? 처음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말요? 제가 타고 올라간 건 아니고 딴 사람들 이렇게 끌고 올라갔는데, 하여튼 올라가서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데는 이제 쳐다도 못 보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고소공포증은 없고, 우리가 또 군대 가면 기본적으로 그 유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럭저럭 하여튼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손 아구의 힘이 되게 좋으셔야겠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뭐 힘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령이 좀 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아구 힘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나 저는 아구 힘 클로즈업이 되나요 이게? 아구 힘이 네. 괜히 인수봉을 타시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모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자주 등산 다니고 그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서운해하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것도 그 약간 그 나이 드신 그 여성분들이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크게 말썽만 안 하면 관심이 사실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슬픈 현실인데, 그래, 아니 제가 나가서 어디 크게 사고 치질 않으니까 뭐 산에 갔다 와가지고 뭐 저 빨래거리가 좀 생기는 거 외에는 뭐 그럭저럭 괜찮으신가 봅니다. 뭐 큰 말씀은 안 하시는 거 봐서. 그럼 사모님이랑 같이 하는 취미 생활도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 음악이나 뭐 미술 관람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저도 뭐 가끔가다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또 참여를 하는데, 좀 앉아서 이렇게 좀 오래 있는 거는 좀 잘 이렇게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무수석님의 또 취미생활까지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시 이제 이 업무적인 내용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 지금 정무수석으로 일을 하시면서 인천에서 꼭 하고 싶은 뭐 일이나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아니, 물론 정무수석이 뭐 제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불러서 정무수석의 일을 보는 것이고, 유정복 시장님이 아주 인천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을 했죠. 서울은 관리형 도시고 인천은 창조형 도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인천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그러니까 인천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시장님이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게 인천시도 그 송도라든가 그 자유경제구역 청하고 아닌 데하고의 이 빈부격차라든가 주거환경의 이 차이 때문에
그 지역 감정이 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의 그 재물포 르네상스라든가 뉴욕 홍콩시티를 통해 가지고 원도심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균형감이라든가 그런 걸 맞춰놔야 이 도시가 화합이 되고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가진 그 꿈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하고 싶으신 거네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나셔가지고 모습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저보다 더 하시니까요. 뭐 네, 그래서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인천 토박이시잖아요. 나는 인천 시민이야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인천은 사실은 딴 도시가 못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이제 좋은 뭐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원래 이게 인천이 계양 도시가 돼가지고 그 사고 방식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오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불양수라고 그러죠. 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있는 도시인데 지금 인천의 그 인구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여러 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정착을 해서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을 잘하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재산을 가지고 진짜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들고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진짜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그게 우리 인천의 자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천의 어느 지역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태어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 고등학교가 나온 그 부평 그 동네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우리나라 역사의 그 아픈 일면인데 캠프마켓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의 100여 년 이상을 갖다 사용하지 못한 땅을 우리가 이제 반환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평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동네의 그 귀중한 재산을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부평구가 좀 잘 살 수 있는 그 이름 자체가 부평이 이게 이제 부가 평등한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평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심도 많고요. 예, 예. 네, 돈 있으면 거기를 땅을 사야 될까요? 아니 뭐 투자를 하신 건 괜찮은데 투기는 하지 마세요. 예. 자, 부평과 또 인천에 대한 사랑까지 느껴볼 수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정무수석으로서가 아닌 인간 조용균으로서 앞으로의 또 계획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정무수석을 보는 게 아까 말씀했듯이 시장님이 그 갖고 있는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다음 총선에 좀 우리 시장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국회에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그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외곽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일조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인천 시민들이 최근에 여론조사에 그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도에 비해서.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우리 시장님을 뵈도 진짜 시민만 생각하고 그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이런 시장님한테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 지지심 어린 그 충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시정이 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 행복하는 것이고 좀 우리 시의 모토 중에 하나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시장님의 꿈이거든요. 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시장님이 계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힘만 더해주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인천 시장님을 저 섭외가지고 또 저희 커피 한 잔 할래요?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정무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업무가 하나 또 늘으셨네요. 아니 뭐 저 이거 행복한 업무입니다. 그런 거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커피 한 잔 할래요에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알기로는 STN이 아마 인천에 둥지를 튼 게 생각보다 지금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STN이 좀 더 이렇게 내실 있는 발전을 하시고 또 인천에 그 긍정적인 면 또 발전적인 면을 갖다 좀 많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 기관이 되셔가지고 인천 발전에 좀 일조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균 정무수석님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수석님께서 저희보다 또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로서 저희 그 MC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생각보다 잘 이렇게 또 풀릴 수도 있는데 길게 보시고 그리고 나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만 놓고 가면 그 사이에 좀 뭐 이렇게 좀 어떨 때는 좀 좌절할 때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방향이 맞으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또 명언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오신 만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퀴즈를 맞히시면 저희 상품도 하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가상은 없나요? 네, 참가사항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근데 뭐 도전 의식을 가져야죠 우리가. 예. 자, 그러면 도전 한마디 한번 외쳐볼까요? 도전.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은 뭘까요? 커피 한 잔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여유롭게 뭐 커피 한 잔 드실까요? 나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또 유명한 가수분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유명한 가수요. 더 어려워지는데. 뭐였죠? 아까 그 유명한 가수 그 커피 우리 때는 저기가 제일 유명했는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거였나요? 앞부분은 같습니다. 자, 커피 한 잔까지는 맞췄는데 마지막 세 글자입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자, 커피 한 잔 할래요? 예. 정답입니다. 정답.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꼭 나타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물. 자, 이렇게 선물이 또 지금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선물까지 또 받아보실 수 있게 됐는데요. 뭔지 저도 궁금해요. 선물이 뭔가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게 뭐 선물은 받으면 뜯어보았다고 어디? 이거 골프와 관련된 건데 제가 요새 당분간 골프를 못 칩니다. 아니 못 치는 게 아니라 바빠가지고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볼을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런 걸 주셔가지고 이거는 잘 쓰겠어요. 한 평생 쓸 것 같으네요. 네, 조용균 정무수석님과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가 감사하죠. 네. 커피 한 잔 할래요? 오늘은 조용균 정무수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수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짠!